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서 20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한 한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태학 집 크게요. 노태학 중앙선관위 위원장 집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식사 후에 오늘 간단하게 부정선거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정선거 하면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시고 부정선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란 좀 목소리가 커야 되겠어요. 예. 부정선거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헌법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일체에 모아서 부정선거를 합니다. 그러고 부정선거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선거 소송이 진행됩니다. 선거 무효 소송 또는 당선 무효 소송이 진행됩니다.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서 민사소송의 특별 형태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거사범으로 관련됐을 경우에는 그 선거사범은 행사소송의 한 형태입니다. 선거사범이 돼서 검찰이 그 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은 행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행사법원에서 판결 난 것이 선거 무효 소송으로 다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촉탁이 돼서 결국은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형사 소송의 증거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재판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 정도 설명하시면은 대강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과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정선거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거 때마다 방송에 전자개표기를 돌리면서 선거 관리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전자개표기를 돌리면서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부정선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은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보면은 선거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어느 선거에만 사용하느냐? 보궐선거 등이라 했습니다. 그 보궐선거 등의 정의를 보시면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정원선거, 조그마한 선거 4가지만 사용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단서가 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은 국회의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협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서가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은 전자개표기에 사용되는 운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하라 했습니다. 이 3가지를 선관위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만 진행되면 자동으로 이 전자개표기 사용 위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만 해도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이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왜 무효가 되는 데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사전투표 부정선거. 사전투표 부정선거는 어떻게 부정선거가 되느냐?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전산조직입니다. 전산조직은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절차를 아주 엄하게 규정해 둬야 합니다. 왜 그러냐?
뭐 전자개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해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선관위 서부에 해킹,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이 일어났지요. 전자개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도 해킹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가 해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전투표용지 그 발급기를 사용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자. 이런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그 보완을 하면서 하는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는 있습니다. 같은 전산 조직인데 그런 절차라든가 보안 문제가 없기, 그에 대한 규정을 안 내두었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산 조직은 똑같이 보안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왜 헌법 위반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투표하러 가시면은 본인 확인기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얹으면은 본인 확인이 됩니다. 그래 되면서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그 투표용지 나온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입을 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소 안에는 투표 참관인이 있습니다. 투표 참관인이 관내와 관 외에는 투표용지 투표수를 전부 다 확인합니다. 그건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다. 관 내는 투표용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투표함에 들어간 것을 끄집어내가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면은 그 투표용지를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내는 그대로 선관위에서 보관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 그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모니터에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나옵니다. 그 수와 관내 사전투표 수와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투표 참관을 위반한 것입니다. 투표 참관을. 투표 참관인은 반드시 투표한 투표자 수를 확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모니터에 나와 있는 투표수하고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수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절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 참관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신분증을 얹으면 그 신분증이 스캔돼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된 스캔 파일을 일반 선거일날 투표 종료와 동시에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요? 네, 삭제해버리니까 사전투표를 하신 분의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머, 그 자, 왜 이제 위반이 되느냐? 일반 선거일날 투표하러 가시면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날인을 하든가 사인을 하고 나면은 투표용지를 배부받습니다. 그걸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투입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일날 서던 그 선거인 명부는 그 선거의 인기중까지 보관이 됩니다. 보관이 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든가 이런 사고가 나면은 확인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는 그 파일을 폐기시키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관리하고 똑같이 보관해야 될 규정에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건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데 부정선거에 떠드는 변호사들이 헌법위원 청구를 해야 됩니다. 헌법위원 청구를 해서 위원을 갖다 해소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법조인들이 이거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하면은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이런 장비를 사용하려면 선거법에 규정하는 장비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저걸 한다는 그 규칙을 제정해서 선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막무가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면은 다 선거 무효 사유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선거 소송 하신 분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을 못 찾아 먹은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투표소에 투표하러 가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선거일날 하는 투표할 경우에 투표용지를 받아보면은 투표용지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지 투입하면 투입을 하고, 그 다음 그 투입하고 나서 기표를 내서 투표하면 투입하고 퇴장을 합니다. 개표장에 그 투표지가 도착을 하면 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투표지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투표지를 바꿔치기에도 모르고 그럴 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분쟁이 생겼을 때는 확인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오래 보관하고 나서 투표지 검증을 한다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바꿔치기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표용지는 번호 1년 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야 떼어낸 투표용지 1년 번호지하고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조를 해서 아 이건 진짜 투표지다 하고 다시 재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작년 그 연수구를 선거에서 그 재검은 완전히 그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절차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대법관들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면은 부정선거 그대로 드러나고요. 이제 이해 가시려고 모르겠습니다. 예. 자, 조작 그렇게, 가능하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은 그 개표장에서 창간 불능 위반.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개표장에 들어가 보시면 전자개표기가 서울 같은 경우는 통상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가 한 대 있는 곳마다 개표 1반, 개표 2반, 개표 3반에가 전자개표기가 20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개표 20반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개표 반별로 창간인이 한 명씩 최소한 한 명씩 배치돼 가지고 개표가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줘야 그 개표가 완벽합니다. 만약에 창간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를 했다, 무효입니다. 맞아요. 그건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선거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간인이 어떠냐? 정당별로 6인 이내, 한 개 선거일 경우에는 6인 이내, 동시선거일 경우에는 8인 이내. 그러면 개표기는 20개면 뭡니까? 개표반이 20개 아닙니까? 20개 반. 동시선거일 경우 같으면은 8그 반에 창간이 투입되고 나면 그 다음 9반부터 20반까지는 창간인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막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2002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창간인이 몰라서 이의제기를 못했고, 그 다음에 선거 소송 하신 분들이 몰라서 무효 확인 그걸 못해서 확인을 그러니까 한 못했어요. 라인에 한 라인에는 한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의 창간인이 배치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부러 그냥 가 있으면 있는가 보다 하지 뭐 그걸 아닙니다. 그 창간인이 투표지를 전부 다 확인해줘야, 확인한다니 뭡니까? 개표 사무원들이 제대로 절차에 맞춰가 이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창간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부분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전부 다 확인해주고 창간인이 이상 없다 해야 그 개표가 완벽하게 완료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거를 20년 동안 위반했습니다. 사실은 선거무효 소송 하신 분들이 몰라가지고, 무효 사유를 몰라가지고
법정에서 주장을 안 해가 자기한테 이익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고 창간인들은 창간을 개표 종료시까지 하면서 만약에 만약에 개표가 새벽 4시에 끝나면은 새벽 2시 정도 되면 창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남아있는 창간인이 이의제기해야 됩니다. 창간인이 없다. 이러면은 그걸 그 선관위 그 위원회의에다가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 창간인이 없다. 확인해라. 확인된다니까. 그거 무효입니다. 확인하고 반드시 개표록에 작성해라. 그래 우리 창간인들 녹음 녹취해야 되죠. 선거 소송 제기하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잠깐만요. 근데 밤 예. 12시 되면은 몇 명 안 남던데. 예, 그거 전부 무효예요 사실은. 어머. 몰라서 못 찾아먹는 거예요. 일부러도 간식이니 뭐니 휴식 타임을 주면서 사람들 나가 있을 때 개표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도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반드시 창간인이 있는 상태에서 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사실 연수골도 그런 거를 좀 해야 된다. 몰라가지고 변호사들이 그 부분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예.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끝날 때까지 최소한의 2개 정당 있잖아요. 예. 두 개 정당 창간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표 완료 끝나고 예, 이제 예. 발표할 때까지요? 예. 절대 안 그랬는데. 그래 전부 무효예요. 그거는 완벽한 무효예요. 옛날 2017년도에 그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하고 나서 당선 결정했는데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일부 라인에서 창간인이 없었어요. 확인되자마자 선거 관련해서 무효 선언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선거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그 원칙은 지금 우리나라 이 소리는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아 이거는.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이제 무효였고 또 무엇이 있나면은 원래는 선거법에 그 뭡니까 건품수수 있잖아요. 예. 국가가 건품수수하는 건 뭡니까 아동수당이니 수업료 뭐니 그 지원해준 지원금 이거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조각사유를 달아놔야 돼요. 위반이 안 된다고. 그것도 해롭지 않고 아동수당을 막무가내 지급하고 또 선거 때가 되면은 10만 원씩 더 얹어주고 이거는 정부기관이 건법수수하는 행위 위반이에요. 완전 완벽한 위반이에요. 건법수수. 근데 이것도 선거법에 규정을 안 해놔두고 그거를 계속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선거무효 사유예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정부 기관이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검찰에다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고발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고발을 해줘야 돼요. 중앙선관위가 고발을 안 한 그 행위 그것도 선거무효 사유예요.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보면 반드시 검찰에 고발을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선거무효예요. 2020년도에 예. 총선 때요. 그런 관권 선거가 성행을 했었어요. 성형했지. 진짜 돈 막 풀었잖아요. 예. 그거는 완전히 그 부정선거입니다. 이제 여기 요 내용이 부정선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일 쉬운 내용이에요. 이거를 위반해 버렸어요. 이게 최고 사실 중요한 부정선거 내용이고 그 또 뭡니까 연수원에서 나온 배춧잎 투표지라든가 일장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개표장에서 일부분 부정선거예요. 일부. 그것만 나와도 이제 여기 방금 제가 설명한 이거에다가 그것까지 나오면 완벽한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1000% 1000%. 사실은 지금 완벽한 부정선거가 사유로 부정선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품 수수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전국적으로 아동수당을 줘버리니까 사람 심리가요. 제가 옛날에 성관이 근무할 적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노인들 상대로 돈을 1,000원씩 주세요. 1,000원? 지금 예 노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외로워요. 네. 집집마다 보면 외로우니까 자식이 이제 사탕 사 먹으라고 이 간식비를 안 줘요. 아니 그 노인들이 와가 간식비를 타가는 노인들 보니까 한 200~300명이 타가요. 줄을 서가지고 그 노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목사님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말할 필요 있습니까? 1,000원을 줘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돈을 국가기관에서 아동수당으로 30만원, 40만원 수업료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국가기관에 딸려가는 마음 심리적으로 되게 잘 사는 집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가 괜찮은데
좀 어려운 사람은 대부분. 어려울 때 주면은 눈이 퍽 뜨이면서 그걸로 가버려요. 그게는 절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돼. 법 규정을 만드는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이거 국가기관에 주는 게 선거 영향 미치면 안 되니까 당신들이 좋아하는 후보한테 찍어라. 그거하고 관련이 없다고 교육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거는 국가기관이니까 그러니까 내 그거구나. 내가 선거할 때가 내 자유대로 찍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교육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선거법에 이런 내용은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법소수 이건 되게 잘 사는 분들은 뭐 10만원, 20만원 주고 내가 표를 팔겠느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10만원, 20만원 그 후보자들이 안 줘요. 안 주고요. 시골 같은 데는 5천원씩 줘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옛날 고무신 한 짝도. 예, 고무신 한 짝을 줘도 표를 주고. 자, 그래서 이건 사람 심리만 봐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거 하고. 또 노인은 어떻게 되냐. 악수만 해도. 악수만 해도. 노인은요, 외로워가지고 어깨 주물러 주고 어머님, 할머님 하면서 막 이 피부로 스킨십 해주고 한 서너 분 해주면 막 그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정선거였다는 것이고 이렇게 오늘 대충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질문을 막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예. 이 국민들이 투표에 대해서 정말 사실 투표나 선거나 개표나 이런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런 공익적인 면에서라도 교육을 좀 담당을 해서 중앙선관위 자체가 자기네만 그 기관만 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아주 투명하고 공명하게 선거를 관리하지만 국민들도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교육을 해줘야 되는 원래 거 그래야 아닌가요? 돼요. 네. 선진국 유럽 같은데 네. 그래요. 그게 선진화된 선거 예. 방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노조위원장 때 중앙선관 있을 때 참관인 교육은 확실히 시키자. 국민들 교육시키나야 부정선거를 최종 확인해주고 막을 수 있다. 네. 뭐라고 했는가 합니까? 전 노조위원장 때문에 선거관리 못 하겠다고. 그래가 다툼이 생기고 많이 생겼죠. 그러면 철저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 예. 자기네들 편의성만 생각을 한 거지 여지껏까지. 그렇죠.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관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보니까 절차도 그렇지만 뭐 법령인가 그것도 자기네 편의적으로만 했고 또 무슨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정말 부정선거가 안 일어나면 이상할 정도였던 이상하지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아까 민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직선거법 225조에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을 반드시 해라고 딴 사건이 우선해서 해라고 했거든요. 해라고 했으면은 그거는 그 강행 규정인데 벌칙이 없어요. 벌칙이 없으니까 이 대법관 이놈들이 2년, 3년, 4년을 거치면서 기각 또는 각하시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불법행위예요. 재판 뭡니까? 그 재판 재판 보장 원칙을 위반한 그 행위예요. 그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회를 통해 가지고 탄핵 요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지금 대법관 전원 대법원장부터 탄핵 요구해가 탄핵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읽혀가지고 전 국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올리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국회에서 탄핵시켜야 됩니다. 탄핵시키고 갈아치우는 모습을 한 번만 보이면은 대법관들 정신 차리고 그러고 225조 규정을 이 규정을 위반한 대법관은 탄핵한다. 자동 탄핵으로 국회로 간다는 규정을 두면은 대법관들요 3개월만 다 끝내버려요. 겁이 나가지고 다 끝냈어요. 근데 그거 법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법을 바꾸는데 국민들이 그 탄핵 요구하잖아요. 네. 요구하면서 같이 요구하면 됩니다. 같이 탄핵 요구하면 그 법을 바꿔줘야 돼요. 나중에 국민들이 개정 관심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개정 요구를 해가지고 그 법을 그렇게 고쳐놓으면요 대법관들요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고 3개월 이내라고 검찰은 또 어떻게 하냐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이 선거소송에 걸려온 사범에 수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검찰도 꼼짝 못해요. 그렇게 선거법을 규정을 바꿔야 되고요. 또 있습니다. 이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우리가 소송이 제기되니까 인지료가 들어가고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보통 그 소송의 소가는 인지료가 46만 원입니다. 송달료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을 이 선거 소송은 10배를 받아요. 소가를 460만 원, 송달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이러니까 돈 없는 국민들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 선거 소송은 공익 소송이에요. 내 개인을 위한 소송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유권자들이 참정권, 우리 정치에 참여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에요. 이 공익 재판이에요. 공익 재판은 뭡니까? 무료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무료로 해도 모자라는 것을 소가를 10배를 받아요. 옛날에는 200만 원 했는데 이 460만 원이 되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거의 제기를 할 수 없었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네. 그것도 지금 위헌 요소가 다분한 거예요. 왜냐? 나라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선거 소송을 하면서 부정부패가 나오면은 손쉽게 선거 소송을 하게끔 해둬야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법조인들이 헌법 위헌 청구를 해야 된다. 청구를 해가 그 헌법 위반이 안 되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무료로 하면은 어느 국민이라도 보고 이상하면은 다 선거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처음에는 소의 발생률이 많을 겁니다. 그게 정리가 다 되면 나중에 소를 할 청구하는 건이 적을 거예요. 왜냐? 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거법도 알고 정치인들 감시하는 것도 알고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굉장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면서 국민들은 뭡니까? 그 서비스를 받으니까 대우받는 느낌. 교육하면서 올라가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원리로 작동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고 또 뭐 질문해보세요. 생각난 대로 질문해보세요.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아우, 그래도 오늘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좀 많이 해소가 되긴 했는데 뭐 지금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봤어요. 그럼 제가 다 설명해드릴게요. 아니 일단 요번에 예. 그 부정선거 저희가 소송 행정 완전히 끝난 건가요? 지금 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네. 139명이 그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그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니까 139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됐어요. 진행됐는데 그거를 거의 다 지금 각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 각하식인 행위 자체가요. 그 공정선거 국민 보장할 그 뭡니까? 권리를 박탈시킨 거예요. 완전히 이거 뭡니까? 범죄예요, 범죄. 범죄죠. 네, 범죄. 그 살인보다 더 무서운 네. 거예요. 이거 지금 뭐가면은 나라를 살인시키는 거야. 이건 선거 무효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네.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게 증명됐고요. 네. 그다음 정치가 무너졌다는 게 증명됐고 검찰이 무너졌다는 게 증명 딱 됐습니다. 국회가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정치가 무너져요. 검찰이 작동 안 되면 수사 같은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재판도 이거 뭡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아까 뭐랬겠습니까?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을 심리도 안 하고 심리가 뭐냐면은 증거를 가지고 맞나 따지는 거예요. 네. 맞나 따지지 않고 재판하는 건 뭡니까? 그거 완전 불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고 하겠다는 거죠. 제가 이 20년 동안 투쟁하면서 선거 소송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네. 대법관들이요 굉장히 무식해요. 선거법을 몰라.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이거 몰라. 그런 자들이 재판한다고 앉았니 아유. 대법관들이고 그럼 뭡니까? 고등법원, 지방법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슬프다. 이 우리나라 재판 제도가 완전히 썩은 제도예요. 100년 전에 지금 뭡니까? 독일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독일에는 100년 전에요. 참심원 제도가 있었어요. 배심원 제도. 미국의 배심원 제도. 거기서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요. 지금은요. 독일의 재판이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뭡니까? 대법관이 완전히 재판치이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이 나라가 뭡니까? 끝장났는 거예요, 사실은. 끝장났어.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모르시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알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 전문에요. 불의의 한간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라는 그게 있습니다.
이제 4.19 혁명 정신을 개성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가 하면은 부정선거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그 이념이. 그리고 부정선거를 타도하는 데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집에 있는 도끼 총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총을 쏘고 불법 정권을 우리가 다시 빼앗는 그것까지 허용해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뭡니까? 집에 있는 식칼, 도끼 다 들고 나가 투쟁에 던지잖아요. 만약 그 앞에 경찰들이 막았다. 맞아 죽는 경찰은요, 국가에서 보상 안 해줘요. 왜냐? 헌법 위반에 대해서 국민이 투쟁하는데 지가 방해를 했으니까 그런 법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르니까 자기 권리를 못 찾아먹고 참정권 침해를 21년 동안 침해를 당하고 모르고 살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내 방송을 듣고 있는 법조인들요, 법조인들이 양심이 있으면 나와야 돼요. 내가 보니까 법조인들이 최고 양심이 없어. 인간성이라는 게 최고 메말라 가지고 진짜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정의가 없어. 나라 정의가 무너지면은 자기들이 법 조문을 많이 알잖아요. 나와가지고 앞장서가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 자들은 나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교묘한 수단을 부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 정치에 관심이 없다든가 이상한 말을 하면서 민중들을 갖다가 아주 우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 투쟁을 하면서 최고 경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하잖아요. 그건 아예 노예 취급해버렸어요. 그건 노예예요. 그건 노예.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느냐, 조금 머리에 든 사람들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완전 인간 무시하고 너는 헌법이 뭔지도 뭐 똥인지 물인지 모르는 사는 진짜 이상한 친구구나 하고 버려버려야 돼요. 그 다음 또 뭐냐, 부정선거를 알면서 가만히 있어요. 법조인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또 국민들은 뭡니까? 알라고 노력을 안 해요. 그만큼 노력 안 할 만큼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정당 정치 발전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정치 발전이 없으면 결국은 국민이 피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법리가 작동되고 이런 논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제가 21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민경욱 전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님이 부정선거를 엄청 알렸습니다. 맞아요. 네, 엄청 알렸기 때문에 이 지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국민들 개개인한테 이제 알리면 됩니다. 알리는데 그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젊은 학생이만 대학교에 가서 부정선거 강연을 하고 부정선거 토론을 하고 젊은 사람들부터 확산시키고 그다음 부정선거를 어떻게 투쟁을 해야 성공하는지 그 방법도 다 나왔어요. 부정선거는요, 저도 남자지만 미안하지만 여성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남성 여성이 부정선거 앞에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남성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성들보다 관심이 없어요. 여성들은 자기 아들, 딸을 놓고 손자를 키우기 때문에 아들, 딸, 손자가 불행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성들은 그 힘이 좀 작아요. 작아요. 왜냐? 자기 뱃속으로 아이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적이 두텁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모성애 호소를 해야 돼요. 여 앞에는 부정선거 앞에는요, 여야가 없고 뭐 좌우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에 하나. 이거 안 된다. 이거 부정선거를 이리 두면 나라 망했다. 이미 망했다. 이거 어떡할래? 뭐 공산당 빼놓고는 다 만나가지고 이거 해결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여성들만 전부 손이 잡아지면요, 투표혁명, 선거혁명 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려요. 선거 명예 대혁명이 돼 버려요. 그래 한 번만 딱 해놓으면은 이 나라 정치가요 수백 단계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정치 발전 수준이 최고 높아질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 되면은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이루고 나면은
뭐 사회적인 문제, 큰 사건도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 정치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변동이 일어나면 뭡니까?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밀려나가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나가면 뭡니까? 부정부패 없어지지요. 부조리한 사건 다 없어지지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깨 힘들고 국민 대접을 받으면서 나라가 역동적으로 막 갑자기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뭡니까?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요. 진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국가 비용이 최소화되면서 우리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는 무수한 국가 홍보비가 들어요. 통합이 돼가 있으면 대통령이 한마디만 해도 대통령 말 따라가 쫙 가보니까 비용이 안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단결이 잘 되니까 우리들의 갈등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이 일단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모자 빼도 돼.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이것만 잘만 해결해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단계로 올라가면서 전 세계인들이 누리지 못한 정치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정치적 자유가 최고의 자유예요, 사실은.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들의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조정이 되고 딱 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투쟁하면서 이것을 봤어요. 이것만 지혜롭게 잘하면은 비용도 안 들이고 진짜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하늘나라로 가겠구나. 진짜 하늘나라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사님들 또 질문하세요. 예.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국민들이 앞장서서 뭐 탄핵시키고 그걸 좀 요약해서 딱 하니 행동 강령. 예, 예. 탄핵은요. 첫째 우리가 이거 완전히 성공하려면은 전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우린 주권자다. 우리가 주인이지 않느냐. 채통이 있어야 된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회비도 1,000원부터 제해가지고 자기가 낼 수 있게끔 딱 해가지고 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써가지고 투쟁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보고를 해드리겠다 하면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뭡니까 탄핵 서명 날인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요. 탄핵이라고. 그 탄핵 서명 날인한 숫자가 500만이 되었다. 국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국회 가만히 못 있습니다. 100만만 돼도 국회가 가만히 못 있습니다. 난리가 나요. 만약 500만 회가 딱 넣어줘 국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빨리 탄핵시키라. 국회 비상 걸려버려요. 여야 다 비상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또 압박을 너 가해요. 너가 다음 국회 때 너가 다 떨어내겠다. 완전히 우리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 하면 국회를 굴복시키고 이게 뭡니까? 정치 변동을 하면 정치를 완전히 교체시켜가지고 바꿔놓으면 뭡니까?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을 배반했다가는 살 곳이 없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나 정치 안 할란다. 괜히 내 비리가 다 나오고 내 매장된다. 깨끗한 사람만 나오네요. 진짜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 나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안 해도 다 좋은 방향으로 가버리고. 그 탄핵을 시키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어떻게 되냐면 국회에서 먼저 의결을 합니다.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나면은 그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해요. 결정에 의해서 그것을 인용이 되면은 대법관들이 전부 다 탄핵돼 버려요. 그런데 예. 현재 지금 저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국회가 예.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당이 많으니까 그 통과가 어렵잖아요. 이거 통과가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500만이 서명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500만 단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당들요 꼼짝 못 합니다. 정당을 만들으라고요?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500만 단체가 되면요 정당에서 그 단체를 보고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 정치 변동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딱 해놓고 말을 안 듣잖아요. 정치가. 그럼 정당을 만들어요. 정당을 만들면 2주 만에 만들어요. 500만 당원이 만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선거는 이 정당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차차에 대통령 만들고 국회 다수 만들고 어떻게 됩니까? 저건 아장 나쁘는 거예요.
이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정부패 처분한다 정리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단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공강공유하면서 단결밖에 없고 한 번만 그런 시범을 보이면은 이 대한민국 역사가 세계 역사로 이제 기록돼요. 아멘. 기록되면서 세계 정치에 또 변동을 줘요. 국제 정치 변동을 줘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어릴 때 부모들이 진짜 자기 부모들은 못 먹으면서 자식들을 전부 대학 보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교육하고 공부하면요 금방 해결됩니다. 이거 관심이 없어요. 단결도 금방 되고 되어버리면은 돈도 안 들고 간단하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무관심한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부끄러운 행위다. 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행위다는 것을 사회에 우리 도덕 노을로 까는 거예요. 우리 참여하자. 우리가 조그마한 부정의도 참아줬더니 이 부정선거 부정의도 우리가 참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 나라가 망했다. 이거 우리 이러지는 말자 하면서 참여운동하면서 무관심하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하면서 일하면 뭡니까? 겁이 나서도 무관심을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도덕성을 회복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게 되지. 아마 도덕성이 회복 안 됐는데 암만 관심을 가지려도 관심 안 가집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불잖아요. 도덕성 회복하는 바람이 불면은 쭉 따라와요. 관심 없는 사람은 따라오고 자기 부끄러운 거를 반성하고 바뀝니다. 이제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진짜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딴 갈등은 별로 없습니다. 뭐 영혼함 회사도 그거는 갈등도 아니고요. 갈등이 별로 없어요. 이건 금방 통합될 겁니다. 이제 이거만 해결되면 큰 사건, 뭐 5.18 사건이 이상한 사건 있잖아요. 네. 전부 다 해결 다 됩니다. 네. 뭐 스스로 그 가짜 5.18 회원들 있잖아요. 스스로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지금 해왔지.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제발 희망이 있습니다. 이 네. 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 그분이 일찍이 정치에 무관심한 자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의 지배를 지배를 받는단 말이 받는 딱 맞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이 보세요. 이재명 대표 보세요. 그거 사람이에요, 뭐요? 네. 인간 탈을 지금 쓴다. 이쪽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요. 그 선거가 그 무슨 그런 선거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덕을 다 잃어버리고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각성이 일어나면 이 나라는 금방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 한 표, 그러니까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이게 그렇지. 전국에 확산되면은 그게 가장 빨리 알리는 예, 일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부방대 같은 데서 그 국토본 같은 데서 그 홍보하는 사람들 교육훈련 시기에 각 지방의 영화관에 상영이 될 거 아닙니까? 상영하기 전에 저거 행사를 좀 가져야 돼요. 와 설명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다 하고 이러면은 엄청 더 파급 효과 있어요. 사실 그런 거 하면서 나가면은 아까 엄청나게- 부방대 네. 저기 사무총장님 박윤성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전국에서 조금 뭐 자기네도 앞장서 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고무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예, 이제 그것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포항에서 또 시사회를 할 거예요. 당 한 표. 민경우 의원도 거기 갈 건데 어쨌든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그 각 시도에서 공공 장소를 빌릴 수 있어는 그렇죠. 시사회를 하면서 계속하면 엄청나게 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만약에 파급 효과가 이제 엄청나게 불이 붙을 때잖아요. 선거법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당 한 표, 그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우리 국가 바로 세우기 시민연합의 사무총장님은 사실은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영화의 위력이에요. 네, 엄청 엄청난 위력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시내에서 하면 뭐 무슨 경찰이 와서 뭐
하면서 제재를 가는데 그거는 못합니다. 제재를 못 가요. 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국힘당이 이제 그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많이 제재도 가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척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국힘당 이꼬르 민주당이에요. 그래가지고 같다는 거를 확인했어요. 거의 이중대. 예, 요번에 이게 중요한 그 보안검열 있잖아요. 여기서 입증이 되었어요. 어떻게 입증이 되었냐? 사실은 보안검열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사건인데 이거를 엄청난 사건이라고 했다가는 대통령도 내려오고 다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저기를 덮었어요. 덮으면서 선관위 인사 문제, 사실 인사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건 세발의 피죠. 세발 피해 이거는. 그거를 억수로 크게 해가지고 그냥 국민들 눈을 가리는 거예요. 네. 네, 여야가 전부 다 합동성이 돼가 언론까지 한동성이 돼가. 그리고 그 중앙일보 기자가 강찬우 기자님. 예, 그 기자가 과연 왜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생각이 이제 들어요. 중앙일보 뭡니까? 사장이 홍석현. 홍석현이 아니요. 홍석현하고 이 정권들하고 뭔가 지금 분열이 되고 있다. 안 돼요. 그리고 그 강찬호 기자를 내밀어가지고 야, 너가 한번 해볼래? 부정선거 한번 터져볼게.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억하면서 이거는 묻으면서 부정선거 인사가 문제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들고 올려가지고 공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이 터지면은 좀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속였어요. 이제 한성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이상하게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또 어떤 거예요. 사람들은 네. 내가 이거를 문자에 올려놓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라고 했던 거예요. 내 윤석열이 알거든요.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100%는 아니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가 하면 사실을 인식을 바로 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 가는 게 우리 그 방법인데, 그리고 만약에 요번에 2차 그 보안검열 사건이 부정선거인데 왜 못 온다고 터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위험해요. 위험한 지경에 올 수가 있어요. 왜냐, 저놈들이 대책이 잘 나오면요 위험해요. 보소, 윤석열 대통령이 0.7% 3%. 차이로 당선됐잖아요. 부정선거인 같으면 이재명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소. 논리적으로 이재명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난리 나가지고 지금 4.19 혁명 이상 지금 뭔가 터졌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 부정선거 터지면 먼저 민주당부터 박살나버려요. 민주당이 원조로 볼 수 있어요. 민주당이. 그 다음 국민의힘, 머저리 같은 국민의힘 이중대였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그 국민의힘 안에 그 뭡니까, 박근혜 탄핵했던 세력들 가들이 철저한 민주당 이중대거든요. 가들끼리 다 박살나고 극소수가 국민의힘 극소수가 남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많이 이제 변화를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정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제 그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국민의힘을 그건데 제가 이래 보니까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실상 끝났어요. 끝났는데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같이 경쟁하는 정당으로 보는데 천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모르는 사람이지만 부정선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다 알죠. 알죠. 이제 부정선거가 이제 한편이 아닌 우리나라가 반대하는 끝난 사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가 끝난 정치가 거 끝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끝나고. 정치가 끝난 상태예요. 중국 공산당처럼 되는 거지. 정치가 지금 끝난 상태. 중국 공산당도 요 개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중국에도 여야가 있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잖아요. 예. 예. 여기 지금 그 희망이 중국이 있죠. 어떤 그 목표를 잡고 한국을 활용했냐면, 중국이 35년 훨씬 전부터 한반도 공산화 계획이라고 계획을 짜놓고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 정치인이 중국 가가지고 사냥당했어요. 사냥당, 우리나라가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잖아요. 중국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오만 실험을 다 했어요. 내가 볼 때 오만 실험을 다 하고, 그 다음 이거 뭡니까,
이 우리나라의 전자개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해가지고 전 세계 정치를 이렇게 하면 네, 조정하려 전부 다 조작했죠. 조정하려고 네.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부정선거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됐어요. 이제 아프리카하고 이라크는 우리 단체에서 그 부정선거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한 카페가 있었어요. 그거 들어와 보고 그 나라에 알려가지고 그 나라는 부정선거 다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외국에서는 저를 한국의 영웅이라 치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저를 정신병자를 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국하고 외국하고는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내 세력들이 철저한 조작을 해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부정선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박힌 당이라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야 저기 다큐멘터리 우리 당협에서 다 해가지고 공공기관 다 빌려서 그걸로 그냥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광고하고 해가지고 교육시켜 지금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사실은 묻고 있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왔잖아요. 네. 나오면은 군소정당에서 그러면 맞다고 전부 이렇게 해줘야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맞다고 정상이에요. 맞다고 하면서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 또 뭡니까 저거 뭐라 포럼 같은 하면서 이건 심각하다 이 나라. 좀 일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 군소정당에도 뭐 똥인지 뭔지 모르는 것들 하는 행동. 다행히 지금 그 자유당하고 또 예. 무슨 대한당? 당? 대한당하고 또 자유민주당. 예, 예. 자유민주당은 고영주 변호사님을 주시해서 만든 당이래요. 그 세 당에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프랜카드, 그러니까는 근데 현수막. 제가 그 부정선거 특강을 했어요. 고영주 예. 변호사한테 하니까 부정선거를 투쟁하는 항을 넣었어요. 투쟁하는 걸로. 그리고 거기 고문들이 부정선거 투쟁해야 된다고 또 그때 했어요. 잠정. 제가 부정선거 설명을 하니까 고문들이 전부 다 흥분을 해가지고 부정선거 가만두면 안 된다. 하자고. 옛날 고영주 대표는 부정선거 아니다 했어요. 그 사람. 아, 그랬어요. 아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가 특강을 했어요. 그분이 고영주 공안검사였다는데. 예, 예. 바뀌었어요? 그러면 고영주 지금 바뀌었어요. 아, 바뀌어 이 사람도 고문들이 부정선거 내용에 대해서 하니까 자기 아는 대로 계속 발표하고 하니까 이 사람도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어 저한테 부정선거 책임지고 공명선거 추진위원장을 해달라. 줬어. 해주고. 하여튼 우리 우파든 어디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해주려면 다 해줄 거예요. 정당 구분 없이. 네. 다 해줘야 되지. 이거는 당연하죠. 이거 한 군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연대를 지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제가 그거를 해주고 있고 후방대에서도 그 상임 고문을 좀 해달라고 또 오늘 이거 하고 나니까 그래 하는 후방대에서 그러니까 각 정당 이건 합쳐야 돼요. 합쳐야 돼. 그래 좋다 그래서 하고 교육 훈련은 내가 책임지고 공동으로 하자. 공동으로 내가 같이 하자는데 북한이 거의 합의가 됐어요. 근데 우선 그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싸우고 있지만 어찌하지 못하잖아요. 당장 내년 4월 10일 저희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여기에 직면해서 저희 국민들이나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 그거는 이제 일단 국민들한테 그 부정선거 토론회나 세미나를 하면서 네. 많이 알리고요. 첫째가 예되면 부정선거 그 뭡니까 세미나단 포럼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분들은 부정선거를 상세히 알아야 돼요. 상세히 알면서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자꾸 학산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단체에서는 또 그 투표에 개표에 참가인들 투입된다니까 그분들을 교육훈련을 계속 시키고 자신감을 일깨워줘야 돼요. 완전히 알면은 자신 있게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 능력을 키워가지고 그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투입을 시키고 개표장에서 맨 마지막에 유튜브들이 같이 창문을 들어가가지고 부정선거하고 개표장에서 된다. 이 국민들 방송을 알려요. 못하게. 예, 방송을 할 수 있어요. 할수 예, 개표장에서 방송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완전히 미리 올리고 그 선거소송 소장 있잖아요. 네. 소장까지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만들어가 바로 선거 소장 딱 집어 넣으면서 들어가 버려요. 아, 선거 소장을 미리 예, 만들어 갖고 미리 만들 수 왔네요. 있습니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는 거기 개표장에 지난번에도 부방대에서 신청한 거를 안 받아줘서 못 들어갔대요. 군소정당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 약속 안 지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래서 거. 제가
자유민주당의 공평성을 추진위원장이 해달라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창간인 관계는 내가 정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왜냐 여러 사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권 행사 하도록 하면 일을 해줄 거고 못하도록 하면 나 일할 필요 없지. 또 이용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내가 이야기했어요. 연대하는 사람들, 구방대나 이런 사람들 다 투입시켜 넣겠다. 그럼 오케이는 일단 했어요. 구체적으로 완전히 약속을 딱 하고 이제 시작해. 지선 때도 제대로 사람들이 투입이 안 돼가지고. 그 지금 네. 땀 정당 아까 그 대한당인이 이런 정당가 있잖아요. 그 협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협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공정까지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해야 돼요. 왜냐 협약서를 작성 안 해놓으니까 자꾸 이 사람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고 구방대가 지난번에 아주 난창 그 봤잖아요.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 투표 참관을 갔을 때 가장 그 핵심적인 게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중앙선관위에서 개인의 도장인 것처럼 일괄적으로 제작한 도장을 가지고 개인 도장이라고 우기면서 했었던 예, 사건이 예. 있잖아요. 그것도 그 제가 부방대에 있으면서 제가 그 리포트까지 다 써가줬어요. 그 부방대에. 그래 그 부방대는 전부 다그 알고 있어요. 했는데 그 부분도 그 투표소서부터 그 공문을 주면서 그 투표력에 첨부를 시키면서 개표장까지 가잖아요. 개표장 가서 전부 다 따져야죠. 이거 부정선거다 따지면서 그 사항도 선거무효 소장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미리 넣어가지고 올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면- 선거제도를 그 국민청원 할 때 그 개인의 도장 그거도 그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저거 뭡니까 선거법 개정 의견도 넣어야 돼요. 원래는 그 선거법 그 법문대로 자기 사인을 날인내라 했잖아요. 예. 사인이 뭡니까? 자기 도장. 네. 자기 도장을 투표력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날인을 합니다. 왜 제도를 그래 놨냐면은 이 사인이 공개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조가 가능. 위조가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 제도를 해놨는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가 행정 편의주의로 이거 투표 참관인들이 사인을 안 가져올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행정 편의주의로 지금 하다가 걸렸는 거예요. 걸렸는데 이 대법관 놈들이 그것도 법 위반 아니다고 나오니까 지금 앞뒤발 들었네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투표관리관 도장 없는 투표지도 유효표 처리했었던 그거는 유효표 처리하려면은 적어둬야 됩니다. 투표력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도장이 없다. 날인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건 유효가 되고요. 그런 거 없이 하면은 인정 안 됩니다. 인정 안 되고. 그래서 옛날 그 우리 그 선관위 근무할 때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뭡니까? 재판장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아무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없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니까 부정선거 터지면요. 지금 대법관 14명 있잖아요. 사거리 구속될 사람 없으면 사실은 그 법원이 법관들이죠. 잠정 부정선거 그 행위한 자가 한 5,000명 나오고 5,000명. 21년 동안 했으니까 그거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대법원에 죽게 하며 살기로 막고 있는 거야. 그게 막는다가 막아지느냐 그 말이에요. 안 막아진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 제대로 그 4.19 혁명을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끝장납니다, 사실. 끝장나고 선거혁명만 나도 끝장납니다. 조용하게 누구 말대로 아주 조용하게 가면서 끝장납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바꿔야 됩니다. 이 사법제도는 절대 안 됩니다. 옛날 그 고대 시대의 사법제도 이거는 아니고. 제가 선관위에서 그 판사들이 위원장이에요. 그거 다 모셔봤잖아요. 모셔보고 노조위원장 하면서 대법관하고도 같이 이거 다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요. 애국심 하나도 없어요. 애국심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기 밖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자기 이해관계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고 이런 일이 터지면은 앞장서가지고 투쟁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국민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앞장서가 투쟁할 걸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니다. 진짜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국민밖에 없어요. 내가 21년 동안 보니까 정치인하고 법조인하고 저 검찰까지 마찬가지요. 양심 없어요. 국가관은 없어요. 애국심 없어요. 절대 그 사람들 존경하지 마세요. 하나의 직업인이에요. 적인을 지키지 못한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직업 의식도 없잖아요. 직업 의식도 없어요. 양심도 없고. 예.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사법고시도 원래 문재인 씨가 좀 그런 사람을 많이 최근에 안 쳤잖아요, 더. 문재인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고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문재인요 부정선거 다 알아요. 문재인 옛날에 그 대통령 선거 나고 떨어졌잖아요. 5번 방문했어. 야 부정선거 투쟁해라. 지 선거 사무실에 5번째 우리 회원하고 같이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재인 씨 당신 정치하지 마. 정의도 없는 네가 뭔 정치를 하느냐. 정치 그만둬. 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아작을 냈잖아요. 얼굴이 벌거이 돼가 도망갔다 했더니 어떻게 도망갔냐. 딴 데 밖에 약속 있다가 도망갔다 했더니 그 길로는 뭡니까? 촛불한다고 나왔어요. 네가 웬 촛불이냐. 이 촛불 가짜인데. 이제 그래 한참 촛불 반대 운동하고 광화문에 사고에서 있겠네. 저를 도와준다는 사람이 왔어요. 내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딸내미와 같이 잘 도와주더라고. 그래가 한 2주 잘 지냈지요. 3주차 딱 되니까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기에는 문재인하고 사모하지 말고 문재인하고 좀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재인을 도와주라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 여보 진짜 당신 잘못 알고 있다. 문재인은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 국민들의 눈물만 뺄 사람이지 이게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내가 당신이 도와줘서 고마운데 딴 거는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내가 문재인을 하긴 했고 그러면 내 쫓았고 싸우고 이랬는데 그걸 못한다. 이 사람이 그만 돌아가더라고요. 문재인이 뭐야? 이재명하고 경선하면서 그것도 경선 부정이에요. 부정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됐는데 이재명이가 덩치 같은 놈이 문재인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 부정 경선을 아름다운 경선을 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창용이가 그거 따라갔어요. 어. 전창용이가 그래서 이재명과 싸움이 붙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돌아서면서 지금 전창용이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도 이재명이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어. 그러더니 그때 모바일로 하고 LS를 하니까 이제 그거 증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더니 이제 전창용한테 돌아온다. 맥살이나 지고 늘고 돌아온다. 괜히 피 터지게 싸우면 니 또 구속된다. 그래 돌아와 전창용이 계속 기자회견하고 싸우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제가 됐어요. 잘못해가지고 저래가 투정하는. 그래 이제 전창용이도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선거법 위반을 잘 안 해요.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 지금 저기 천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법관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앙 선관위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다 있어요. 20 몇 개의 국회에도 다 거기에, 있고. 선관위에 장들로 다 아니, 들어가 저거 있대요. 260개. 예. 선관위 그 위원장 자리가 260개예요. 아 전국에요. 예, 중앙 선관위 한 자리, 대법관, 네. 17개 시도의 네. 그 지방 법원장 네네. 17명, 네. 그다음 90군의 부장판사 이상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전국적으로 그 260 명이었는데. 선관위원장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전부 다 법조인들이 다 들어가 있대요.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측근.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법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네가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한 자리들을 자기네끼리 현직에 근무하면서 네. 들어와 있는 사람. 아 그런 거예요? 현직에 근무하면서 들어왔는데 네. 이 법관들이 선거법을 아느냐 네. 하나도 몰라요. 그 나는 처음에 그 사람들 많이 존경했어요. 일을 하다고 선거법을 보니까 하나도 몰라. 네. 그래 뭡니까?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자리만 자주 이거 뭐야? 자리만.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저거 노조위원장 하니까 법관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이 새끼 니가 법관 맞나? 아니가? 이래 싸우니까 네. 제가 근무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관들이 네.
안 올라가. 오면 또 사표내고 나가는 네. 거예요. 노조위원장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한때 이 법적에 소문났어요, 제가. 그 노조위원장 때문에 선관위 그러니까 위원장 못 한다고. 이 사람들이 법적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위층인 거고. 근데 이제 선관위까지 장을 한다는 거는 자기네가 최고의 대통령이라든가 최고에 있는 자리들은 자기네 스스로 그러네.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예, 예. 골라 잡겠다는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네. 그 법관이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거를 법원이가 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재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직 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 자기네끼리의 어떤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법적에도 장악, 그리고 선거 그 위원회도 장악 장악. 이렇게 되면은 예. 우리나라의 최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리를 이 사람들 손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법조인들의 기획인 것 아니, 같아요. 저는 뭐가면은 예. 그 위원장들이 선거법을 알고 예. 잘 일을 하는 것도 되는데 자리만 차지가 있으면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썩은 놈들이 한마디로. 그 공부를 해도 잘못해가 썩은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 배우면 배운 만큼 사회에 대해서 저거를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지가 받은 만큼 베풀어야 돼요. 근데 뭡니까? 베풀기는 그냥 나라를 뭉개고 있는 거예요, 뭉개고. 그게 지금 현재 그 법관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하는 자들이에요. 도덕성도 없어요. 내가 어떤 데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은 아니다고 우겨요. 증거를 내놔요. 증거를 보고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증거 보이는데도 모르겠냐. 그런데도 인정 안 하는 놈이 있어요. 그거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요. 내가 정신병자예요. 그거 정신병자 그것들이더라. 다 정신병자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법치가 무너진 거죠. 그냥. 법치만 법치가 그러니까 이 20년 전에 다 무너졌어요. 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이 나라를 자기네 손에서 자주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아주 중요한 지금 또 자리를 어떤 거 완전히 합니까? 차지를 하는 거죠. 위에 저 머리에 올라가잖아요. 한참 높은 거 올라가면요. 여야도 없고 진보 보수도 네, 없고 맞아요, 맞아요. 좌우도 없고 네, 같은 편. 네. 저끼리 이해관계로 놀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놈들하고 같이 노조위원장 때 네, 보다가 네, 옆에 지금 투쟁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불쌍하죠. 왜 불쌍하냐면은 네. 우리가 투쟁하는 사람들은 저놈들이 뭐냐 투쟁하는 이런 사람들 좌우로 나눠놔요. 네. 왜 그걸 나눠놓냐? 지가 앞으로 국회의원 하는데 편리하거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철저히 이용당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우파들을 하면서 우리 우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냐. 나 그 소리 들으면 그 사람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불쌍한 거예요. 철저히 이용당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요 부정선거 앞에는 좌파우파 이야기하지 말고 공산당 빼놓고 다 모여가 해결해야 된다. 네, 네, 네. 너가 좌파 빠지면 너는 그 나라를 버리면 매국노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봐야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당과 그 민주당을 한 무리로 놓고서 국민과 이자들하고 싸워야 예, 돼. 예.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합쳐라. 우리 네. 꼴보기 싫다. 예, 예. 합쳐라. 신당 딱 만들어. 신당에 막 표를 다 줬으면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끝장난데 지금 국민들이 그거를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너가 지금 두 당 완전히 합쳐 120이니까 뭐 합치고 중국의 당 하나, 북한의 당 하나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딱 합치면 당 같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북한이 옛날에 그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는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우파 공산당 아닌 우파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자유당과 민주당이에요. 네네. 사실 자유당과 민주당도 한 몸인데 그걸 나눴어요. 나라가 마치 그 선진국처럼 정당이 경쟁하면서 네, 네, 양당 네. 정치하는 것처럼 네. 국민을 지금까지 속여왔죠. 아. 이 정당을 몰락하면요 중앙선관위에서 그 자료를 개선했거든요. 당헌 당규가 있어요. 당헌 당규가 정의당하고 정의당 빼고 나서 거의 같아요. 우파당이에요. 민주당도 우파당이에요. 같아요. 같으면 뭡니까? 같은 당이에요. 같은 당을 쪼개난 게 마치 정당 정치하는 것처럼. 아이고 슬퍼라.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사실은 2000년부터는 국민들한테 이실적 거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남북이 대치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니 절름발이니까 우리는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안정감 있게 가자. 남쪽에 있는 좌파들은 북쪽에 공산당하고는 절대 안 된다. 딱 선을 확실히 긋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어물쩡하게 두고
가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남북이 대치되는 바람에 우리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부정선거에 20년도 투쟁하니까 저를 북한 김정일이가 지시를 해가 부정선거 투쟁한다고 만들라 했어요. 국가보안법 범죄가 두 종류요. 조작한 국가보안법 범죄가 있고 진짜 국가보안법 범죄가 있어요. 조작한 범죄가 저를 접근해요. 내가 뭣도 모르고 받아들이잖아요. 이 새끼 국가보안법 범죄다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덮으려 했어요. 그 내가 어떻게 눈치 알아채가지고 그놈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지금 옛날 공안부 검찰 있잖아요. 지금 권력이 신여 역할을 어떻게 했냐. 우리 같은 양심 세력들이 부정선거 투쟁 계속하니까 그거 만들려고 조작까지 했어요. 하다가 우리가 완전히 그게 안 들어가니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참여연대에 간부하는 놈이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내가 참여연대에 근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참여연대에 있다고는 쳐다보니까 좀 믿음이 없어요. 아이고 알아서 해라고 끝냈어요. 요놈이 어때는 우리 사무실에 몇 번 방문하고 나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 그 북한 대사관에 가가지고 북한에 그 남쪽에 부정선거 폭로를 해드리겠다면서 어머. 저거 그 요청을 했는 거예요. 뭡니까 저거 그 나라의 그 망명. 네. 북한 그 대사관에서 야 남쪽에 선거는 우리하고 관련 없다고 내쫓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국정원 지구인간 저거 그 형사들이가 그걸 붙들어 와가지고 재판했다. 재판했는데도 거의 과간이에요, 과간. 그래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나라가 지금 뭐가면 국민들을 그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고 그래가 왜 가르쳐 줄 수 없었느냐.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많잖아요. 사실상 독재 정권을 계속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똑똑하게 민주화 교육시키고 자유 교육시키고 법치주의 교육시키고 자기가 자기 자리를 그만둬야 돼요. 제한된 민주주의였대요. 그래 되니까 자기 자리를 그만두더라도 국민들을 갖다가 제대로 해놨으면 이 나라가 지금 이 수준까지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 제가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된 민주주의를 하면서 그래도 경제는 많이 성장시켰대요. 근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낮아요. 네, 낮고 진짜 맞아. 제가 왜 아까 마이크 잡고 그랬지만 유럽과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수준이 너무 낮아요. 교육 안 시켰어요. 그 유럽에는 교육 훈련이 철저해요. 철저하고 관리를 해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래야 그 나라들은 정치 발전이 엄청 이루어져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유럽에는 부정선거 소리가 안 나잖아요. 유럽에는 전산조직 사용 안 해요. 전부 다 수개표입니다. 투표소 수개표. 아프리카도 투표소 수개표. 해야 돼. 수개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런 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속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종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철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이요. 그걸 먼저 깨야 되거든요. 굉장히 그 강점이 있습니다. 못 속여요. 디지털은요. 얼마든지 속여.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 그러니까. 모바일. 말을 하자면 종이 투표에 우리가 도장을 찍다 보니까 이게 아날로그인지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수기라고 예. 생각하는 거야 네. 저거가. 근데 그 전자기기. 개수기 자체가 컴퓨터라잖아. 컴퓨터라죠. 네, 그러니까 조작이 100% 가능해요. 이거 그 운영 투표 자체도 전자투표인 것이잖아요. 예, 예. 지금. 네. 이게 운영 프로그램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거는 조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맞아. 제가 그 전산 전문가들하고 제가 지금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해킹 막을 수 있어요. 자기들도 해킹이 어디서 들어온지 모른대요.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미국 국방성도 떨피고 영국의 재무성도 떨피고 다 떨피는데 그거를 어떻게 막냐.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합니까?
유럽에는 각 나라마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그 뭡니까 발전위원회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말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컴퓨터는 해킹과 그 인터넷 다운되는 거 있잖아요. 다운을 막을 수 없으니 이 두 개만 해결되고 나면은 정치에 서자고 합의가 되었어요. 계속 그 사람들이 그걸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가지고 그 유럽에는 그걸 사용 안 합니다. 독일에서 2007년도인가 한번 사용을 했어요. 독일에는 조금 독일 국민들은 어떠냐? 독일에서 자기가 제일 선진국이라고 한번 어깨 힘준다고 전자기표기를 사용하다가 조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독일은 헌법으로 막아버렸어요. 투표수 수개표 해라. 사람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 못한다. 막아버렸어요. 그 유럽, 그 독일에서 그러니까 유럽 전체도 영향을 받았어요. 맞지? 너가 잘못했지? 딱 하면서 이때 유럽에는 부정선거 거의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철저하게 이게 위법인 게 공직선거법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선거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대선이나 이런 총선은 전자개표기 사용하면 안 된다고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제한을 안 두고요. 사실은 전자개표기를 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사용 못해요. 그 선거법을 보면. 근데 다 사용했잖아. 사용을 하고 어떤 소리를 하냐.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권력이다. 이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는 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은행처럼 네. 개수기라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은행 그 뭡니까 그 위조 달러 위조 지폐 찾는 개수기가 있어요. 네네. 그거는 정확합니다. 그 위조 찾는 거나. 이제 그 기계에다가 컴퓨터를 붙였어요. 그게 전자개표기예요. 컴퓨터를 붙이면 뭡니까? 이 전자개표기 그 프로그래머가 되면 안 프로그램- 되는 예, 거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언제든지 조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이놈들이 어떻게 맞아. 국민을 속이느냐. 은행의 위조 확인기 이거는 조작할 수 없다고 그 대가 있는데 전자개표기도 같은 거다 이러면 국민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중앙선관위에서 자기네들이 시연회를 또 했잖아요. 1,300여 대를 새 기계로 내년 바꾼다 거. 그러면서 네, 시연회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그때도 오류가 생겼었어. 시안의 사채에서. 그랬죠. 네. 이거요. 그 몇 장 되지도 않는 100장인가 200장 가지고 하는데 그거요. 오류 생겨가지고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요. 자기네들도 창피하니까 두 번은 더 안 하더라고요. 그거 딱 일어나면요. 그 폐기해야 돼 장비를. 그렇죠. 네. 폐기해야죠. 이 국민들 입장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폐기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100장 200장 하는데 전자개표기 7대 갖다 놓고 넣을 때마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지 맙시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사용하지 맙시다. 후보자들이 내가 후보자라면 절대 사용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 기어이 섰는 거예요. 기어이 지금 21년 동안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국민을 철저하게 21년 동안 속이고 있고 그 국가조달청 있잖아요. 조달청 그 공개입찰 자료를 보면은 명백한 전산 조직이고 이거 뭐니 전자개표기 사용하면 위반이라는 내용이 다 나와요. 그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원칙이 있어요. 홈표와 무효표 나오면 절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용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 막지 않으면 사용 못 한다. 근데 그때 중앙선관위 시연회 할 때도요. 그 중앙선관위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뭐 인터넷진흥원 뭐 어디 언론개통 뭐 저 갔어요 그때. 저 오셨어요? 가니까 나는 못 넣는다. 저가 마이크 잡고 하면 난리 나니까 네, 맞아. 계속 막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거기에 저기 시연회를 보러 와 있는 그 뭐라 그래 참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면서 한통속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돼지라는 소리를 듣는 네. 거야 우리가. 그리고 네. 저 석동현 변호사 네. 자료를 그래 주고 했는데 그건 고문간 짓을 하다 보니까 아, 그 사람- 석상현 변호사도 속.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그 인간이에요. 진짜 부인도 이상하네. 말한 것도 있는데. 아이고 근데 진짜 그 자료를 그 정도쯤은 자기는 법정인이라서 대번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차려. 아니 개인 욕심이 사심들이 아.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저 거야. 그리 국민들만큼 이렇게 애달지 부정선거 않거든. 없었다고 그랬다는데. 네. 없었자 했지요. 그 사전 투표하라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거. 네. 네.
그 서버 이전하는 데서 예, 예. 제가 현장 체포됐을 때요. 경찰서에 그분이 제일 먼저 오셨었어요. 네. 예, 그러던 분이 서버 이전 자체가 그거 불법이잖아요. 예, 불법이죠. 어. 그때 서버전 때 그 옆에 앉아가 내하고 같이 석동현 씨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갖고 제가 경찰에 그분이 제일 먼저 오셔서 고맙다고 막 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때 그 서버 자체도 제가 가가지고 못 옮기고를 하려 했어요. 이미 뭐 합의를 해줘가 다 옮기더라고. 합의를 해줘도 그것도 불법이고, 그거는 그대로 보관해 둬야 돼요. 그 임기중까지. 그거를 이제 그걸 해버렸어요. 지킨다고 고생 많이 했다 진짜. 사실은 그때 제가 가지고 활동을 해주려 했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네, 그랬죠. 엄청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예, 예. 뭐 저기 그거를 금방 지운다고 했던 게 사전선거 투표하고 나서 뭐 지운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거는 뭐가 하면은, 사전투표 하면은, 우리 신분증을 넣으면, 신분증 확인기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신분증이 자동 스캔됩니다. 예. 스캔대가 사전투표 발급기에 파일에 보관이 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선거일 전 5일부터 하니까 선거일 날 투표가 종료되잖아요. 네. 종료된과 동시에 삭제해버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5년이고 10년이고 보관을 해야지. 근데 우리 그것도 위반 아니에요? 법에 뭐 그런 거. 그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지금은 헌법이 딴 전산 조직하고 똑같이 남겨놔야죠. 남겨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삭제한 거 자체도 범죄잖아요. 그렇게 범죄죠. 범죄를 저지르라고 그런 짓을 해놨네. 그렇게 뭡니까? 약삭빠른 민주당은 오만 장난 다 할 수가 있죠. 진짜 기가 막혀서 진짜. 지금은 국민의힘도 다 약삭빨라졌어요. 이제 다 알아졌어요. 같은 편이라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쭉 얘기 들어보니까 예, 예. 결국은 사후 검증이고 뭐고 니네는 알 필요 없다. 국민 니네는. 그거지요. 예, 그냥 우리들이 한 대로 중앙선관위나 뭐 민주당이나 하는 대로 해. 정확하게 뭔 하는데 말이 내가 많아, 왜 이거. 말이 많으냐 그거예요. 예. 너가 우리가 정확하게 잘하는데 왜 말이 많냐?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예, 결국은 그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종이에요. 국민이 문제 있다 하면은 자기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일단 그걸 파악해가지고 전문가 불러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이렇고 이렇다 해가지고 알려주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돼요. 이게 설득이란 작업이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누가 나 이거 확인해 보고 싶어. 그래? 그럼 바로 해줄게.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정상인 그렇지요. 거잖아요. 공선엽이라는 사람이 이거 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대해서 시민 활동을 하다가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어요. 2년 동안 재판받으면서 엄청 고생을 했는 거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정인으로 들어갔어요. 신문조서를 55개를 내가 만들어줬어요. 정의신문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변호사한테 줘가지고 내가 신문을 해줬어요. 해주니까 그 재판장이 검사한테 반대신문 하라더라고. 검사가 없다 하더라고. 재판장이 내한테 반대신문 하세요. 없다 하더라고. 2주 후에 무죄로 나왔어요. 그 내가 그때 내가 신문을 받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판사도 선거법 몰라. 검사도 몰라요. 어려운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신문하면서 나가니까 판사도 못 알아듣고 검사도 못 알아들으니까 뭡니까? 내 말을 전달 인정해 줄 건데. 그거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 보니까 뭡니까? 대한민국 진짜 엉망이야. 왜냐면 선거법에 대한 재판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몰라. 더군다나 저 대법관들은 최근에 어떤 사람 했어요? 완전히 제야에 있던 사람들을 했잖아요. 그거 진짜 하나도 몰라요. 근데 변호사라면 다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죠. 천만이 말씀입니다. 자기 분야 아니면 모르죠. 자기 법원에 판사를 계속해도 자기 분야가 있어요. 그거만 알지. 옆에는 잘 몰라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던 거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도 과목별로 다르듯이. 예, 그래요. 경찰서도 마찬가지. 직관만 하는 거 직관. 그러니까 이게 수개표를 하면 그런 것도 아무리 돌머리 판사가 올라가 있어도 수개표하면 문제가 네. 안 생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수개표는 그야말로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네. 이래 들어준단 말이에요. 예. 이 들어주고 이러면서 1번, 2번 이래 해주고 그대로 딱딱딱딱 분리해가지고 동영상 찍으면서 나중에 딱 결과는 뭡니까? 개표로
개표록 작성해가지고 선관위로 보내버려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로 보내서 그쪽에서 또 조작을 선관- 할 수 아니. 있지만 그것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 만들면 대표자가 들고 와요. 네. 들고 와 넘겨요. 넘기면서 기록을 다 기록해요. 기록해가기 때문에 조작을 못해요. 그리고 유럽은 그래요. 유럽은 그래가면 가뿐하게 끝나버려요. 그럼 유럽은 선거가 그야말로 축제장이에요. 축제장인데. 근데 유럽은요, 자유를 많이 주가 관리하는데도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다. 빈틈 없이 관리해요. 유럽은, 독일은요, 내가 투표하고 나면 투표 번호지를 줘요. 자기 가지고 있어요. 이 말썽이 생기니까 시끄럽잖아요. 투표지 번호를 주면서 내 투표지 보잖아요. 내 투표지 보자. 자기가 분명히 1번 찍었는데 2번, 3번 대가 있으면 이거 부적이다. 독일은 내가 투표지를 자기가 카메라를 찍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남겨놨다 가져왔다가. 그런 체제로 돼가 있으니 뭡니까? 독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조작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놈 조작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표를 바꿔치기 해도 전부 다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네. 조작질이야. 너무 지들 편한 대로 예, 예. 당선시키고 예. 당선되고 구멍숭숭이죠. 찍어놓고. 그 유럽 사람들 거의 독일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우리 한국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제도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일본 한국 사람. 일본은 어때요? 예? 일본은 일본은 우리하고 제도가 틀립니다. 일본은요 투표자의 이름을 써요. 자기 이름을. 맞아 그렇대. 그랬으면 최고 안전해. 맞아. 예. 우리도 일본은 그래요. 안전하네요. 연필로 직접 쓴다고. 예. 자기 이름을 써버려요. 그래 그래야지 대주가 가능하고. 아니, 자기 이름이 아니고 정당 이름을 써요. 응. 뭐 국민의힘 같은 국민의힘, 아, 네. 자기 이름 쓰는 게 아니고 아니 민주당 같은 민주당. 그렇지. 제 이름 쓰는 걸로 아는데. 아니 정당을 써요. 아 그래요? 안 그러면 후보자 이름, 예, 예, 예. 이제 아, 예, 예. 후보자 이름을 딱 써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해요. 지금 1시간 30분 정도 됐는데 예. 이제 그 다른 말씀 하실 것도 많지만 4.15 부정선거 예, 예. 투표장에도 많이 들어가 보셨죠? 예, 예. 들어가고 이제 개표장도 예, 재판 과정도 예. 결과적으로 아까 중에 거의 다 기각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의제기나 이런 건 국민들이 못하는 거죠. 이제 끝난 거예요. 아, 그 재심할 수 있습니다. 아 재심 아 가능해요? 반갑네. 근데 돈이 많이 만약 드는 민경 거지. 의원이 그 기각됐잖아요. 네. 네네. 그 재심 들어가면 됩니다. 재심 들어가면은 그 아까 인지 때가 460만 원 들고 네. 송달료가 한 100만 원 들고 예. 그 재심 요구하면 됩니다. 그거 해야겠다. 그거 재심 다 사실은 조작을 했다. 사실은 재심권이에요. 내가 응. 황교안 대표님한테도 설명을 해드렸고 난 선관위 있었으니까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재심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말했다. 아, 이제는 예. 정권이 왜 재심할 수 바뀌었으니까. 있는가? 아니요, 재심도 조건이 돼야 돼요. 응. 그 민경호 의원 재판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개표 창간 있잖아요. 예. 창간 거론하지 않았어요. 빠졌어요. 그러고 그 전자개표기 관련 법률적으로 그 무효사유 있잖아요. 응. 그것도 법률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안 한 게 여러 개 있나 안한 게 봐요. 여러 개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빠졌다 하고 재심 들어가면 다 받아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공략하는 예,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먼저 했던 거는 해봤자 이미 네. 예, 기각됐고. 먼저 했던 거는 놔두고 지금 빠지는 거. 아. 이래 재심 사유가 된다 넣으면은 QR 코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게 다 조작이 사전 됐다고 투표는 하는데. 비밀 투표가 아니었다. 아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사전투표 아까 그 헌법 응, 위반이 응, 있잖아요. 응. 그거 딱 넣으면 어떻게 되냐. 헌재로 보내요. 예. 그 재판하면서 그 위헌 재정 신청을 해요. 응. 그럼 위헌 요소가 있네 하면 헌재로 보내버려요. 헌재에서 결정되어 오면은 헌재에서 위헌이다 하 나오면은 선거 무효가 돼요. 지금 그거를 이미 신청한 데가 있는 걸로 알아요. 장영호 대표 그 팀에서 예. 민경욱 님도 얼마 전에 뭐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 투표 위원 뭐 내지는 그런 거. 사전투표 위헌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선거가 아니었다 뭐 이런 예, 거. 그 비밀 선거도 아니고 그 뭡니까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평등권 위반이다. 그 아까 그 파일 폐기시키는 거 예.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파일 폐기시키니까 그 다음 전산 조직인데 전산 조직에 대한 보안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아. 안전 규정이 없어요. 예, 예, 예. 그것도 헌법 위반이 돼요. 한 조문에
두 개의 헌법 위반을 해버렸어요. 그게 완벽하게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아, 글쎄, 아니, 제가 지금 아는 걸로 거기 헌재 남원 소송을 낸 걸로 알아요. 장영호 대표랑. 아니, 비밀투표 위반이라고. 예, 예. 사실은 그래 하지 말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두 가지를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면 그걸 싶었어요. 또 추가로 해서 또 소송을 넣으면 해야겠네요. 이제 건을 내가 넣어야 돼요. 왜 이 헌법소원이 왜 힘드나 하면은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를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변호사 강제주의라서 변호사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어떤 재판이든지 간에 그 변호사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잖아. 의지. 아, 못 밝히겠다. 의지도 중요하고요. 일단 근데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 예. 그 사실은 민경원 재판에서 네. 변호사들이 증거를 많이 접근을 못 해가지고 충분하게 사움을 못 했어요. 아, 맞다. 사실 이 증거에 접근해가지고 충분하게 자기 공부를 해가 사움을 못 했어요. 처음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제가 좀 해결해 주려고 네. 하니까 변호사들은 고집이 엄청 세더라고. 저는 선관에서 그런 일을 직접 했잖아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한계가 있더라. 아이고 진짜 이거 왜 이러냐. 뭐 이 방법이 없더라. 사실은 변호사가 그 업무 수행을 제대로 잘하려면 증거를 일단 수집을 다 해가지고 증거가 무슨 증거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법 절차하고 뭐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준비 서면을 작성하고 공격을 하고 또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증거 있잖아요. 그거는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받고 그게 직권주의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선거 소송 재판부는 어떠냐? 부정선거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딱 기준이에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아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그 재판부의 일이에요. 아니, 그런데 민경원 그 재판은 그래 하지 않아요.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든지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해버렸어요. 어떻게든지 죄 없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건도 아니고 아까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 건이면 처음이라서 우리가 미흡할 수 있지만 139건의 재판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미흡하면 그 뒤에 들어가면서 하나씩 해야 보완해서 되는데 들어가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네. 그 선거물 소송 제기한 분들 제가 네. 연락을 해봤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쵸. 아유. 일단 의지가 없고 소송을 어떻게 연구를 해보게 했어요. 아이고 저 강용석 변호사가 해줬는데 뭐 그거 다 맡겨놨어요. 또 그러고 또 의지가 없고 박용찬 뭡니까 용산구 어딘가 그것도 선거 소송했잖아요. 그분도 전혀 의지가 없더라고. 안 되겠고 강용수 씨를 만났어요. 네. 그쪽에 오산에서 재판할 적에 네네. 만났는데 이리 보니까 알거든요. 제가 네. 옛날부터 시간이 나가지고 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재판이 이런 식으로 하면 선관위를 위해서 재판해 주는 것이 된다. 돈도 적게 들면서 효과적으로 하세요. 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네. 가르쳐 줬더니 강영석 의원이 예스나 노냐 대답도 없고 거길 아무 그 액션이 없는 거예요. 액션도 없이 해외에 놀러 그러니까. 갔다 갔어. 그래 지금 강영석 의원이 뭐냐 전자개표기 가지고 이거 다시 그 투표지를 넣어 하잖아요. 그건 쓸데없는 행위예요. 그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인데 사용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법적으로 요렇게 간단하게 따질 것을 그 투표지를 넣어 돌리는 거예요. 그럼 선관위를 위해서 뭡니까? 변명에 동조한 거네. 동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걸 왜 한 거야? 그리고 투표지 검증을 하잖아요. 검증하는 사람이 최소한 30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눈으로 다 보고 해야 되니까. 약간 문제 있으면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창간이 6명이에요. 그래 이 창간이 이래가 안 된다. 제거만 안 된다. 옛날에 내 선관위 있을 때는 엄청나게 들어왔다. 안 되니. 그리고 또 사진도 못 찍게 하잖아. 네. 옛날에 사진 다 찍었어요. 증거인멸이야 그거. 그래가지고 재판부에 요구해가지고 창간인을 30명 되도록가 다시 해라. 이래가 안 된다.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 대법관하고 이 상대하기가 그 사람들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그 재판을 맡아서 안 되거든요. 그건 대법관은 대법관이고 자기는 자기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하면서 아닌 건 아니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어느 정도는 오산에 그 투표지 검증할 적에 그 재판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니까 이 법원 경위가요 내 앞뒤 좌우에 전 막고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그 손을 들어가지고 노태하기한테 이 창관이 일하면 안 된다. 왜 창관이 입을 막냐? 창관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황교안 대표한테 의자 들고 가가지고 노태하기니까 저거 법관들 죽여봅시다. 이 꼴을 받고 재판을 맞냐고. 어? 자유민주주의 차원에서 황 대표가 뭐라는 거예요? 아, 우리 변호사든 사람 못 죽인다. 그럼 사람은 누가 죽여? 노정현자만 죽여. 그 말 듣고 그럼 전쟁 나면 어떡하요? 그랬는데 아, 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황 대표도 그 말 듣고 자기도 가만히 들어보니 이상한가 이 새끼들아 너가 대법가이가 이 법제이가 가면서 붙었다니. 그러고 재판 거부하고 나왔지 그때. 그래 이 새끼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같이 와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의자 들고 이 새끼가 이 재판에 가 변호사를 다 들고 올라갔으면요 난리가 났다. 촬영해가지고 밖을 내보내겠어 막. 진짜 난리 났다니까. 아니 일반 재판도 개표 다 현장을 다 내보내는데 뭐 사진도 못 찍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 자체도 불법 아니에요? 사진 거의 불법이에요. 그러기는 사진은 언제든지 대등하게 찍도록 해야 돼. 원고 피고가 그렇죠. 찍도록 하고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내가 그때 가보니까 이거 방법이 없다. 국민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점잖아 해보고 안 되면 처음 다 시카 들고 도끼 들고 나와가지고 경찰 너가 비켜라. 이 칼 맞으면 니 손해배상도 못 받아 하면서 돌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국민들이. 투표로서 해가지고 딱 정권 바꿔놓고 정권 바뀐 대통령이 검찰총장 불러가지고 싹 전다 고소고발 들어온 거 다 정리하고 형사범을 넘겨라. 역사 정리하자. 이러면 딱딱 정리하면 뭡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세상 싹 바꿔버리고 그런 그게 제일 겁나요. 사실 그게 제일 겁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딱 해야 된다니까. 국민들이 정전하게. 깨어나야 돼. 욕도 할 필요 없어. 욕하면 또 힘 빠지니까. 아, 너가 잘했어 하면서 딱 바꿔놓고는 해버리게.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만 제대로 잘 정리를 하면은 역사에 정말 유명한 대통령이 될 윤 거예요. 대통령이요. 사실은 윤 대통령이 힘들어요. 왜냐? 3분의 2가 저쪽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정부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선거를 알아보고 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국민들한테 이실직고해요. 이실직고하고 자기는 조직을 만들어요. 네. 뭐 부방대나 이 조직을 빌려가지고 딱 조직을 맺고 딱 국민들한테 해요. 아이고 국민 여러분,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어요. 근데 부정선거로 더 이길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된 예.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말이 이게 애매해. 해석이 잘 돼야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민들에게 이거 공보를 아니요,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아니 그래도 부정선거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부정선거 한 게 아니고 예예.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였어요. 그쵸 그 말씀 그러니까 그래. 부정선거는 했지만 예, 정한 자기는 뭐라 하나 중앙선관위가 국민 여러분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어요. 제가 그 당선되고 보니까 이랬으니까 내가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고 다 하는 것입니다. 2시간 이상.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요 국민들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지만은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 불가피한 아니 대통령이 된 그거는 건데 어떻게 말이 안 되냐면요. 예,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 결과가 당선된 건 나왔잖아요. 네. 그 부정선거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한 것이 드러나면은 표가 많고 적으면 의미가 없고요. 모름지기 무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알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라가 더 뒤죽박죽 아니 되잖아요. 뒤집밖에 안 돼요.
이 나라는 거리가 뒤집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선거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다시 해요. 그런데요, 한 가지 그러면은 정의로운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부정선거를 지금 현재 인정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잖아요. 그럼 모든 요소에 지금 좌파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도망가요. 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술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받쳐줄 수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안 받쳐줘요.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요. 구방대나 이런 조직 있잖아요. 빌려가지고 단단하게 조직을 꾸려놓고 절차대로 딱 이 계획을 세워놓고 탁 해놔요. 그러면 국민들이 뭡니까? 국민들이 어때 호소를 하느냐? 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호소를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호소를 하거나 우리를 위해서 호소를 하거나 다음 선거 때 이 사람을 완전히 찍어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 표를 왕창 받잖아요. 그 믿음은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 번 더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 진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지금 현재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선거가 될지 아니면 거기에 또 부정이 들어갈지. 아니, 네, 그 그래, 국민들이 투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고백을 하면은 네. 투표는 국회에서는 한국인, 어떻게 대표는 됩니까? 중국인. 어떻게든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부정선거 소리가 안 나게끔. 아니 그 국회의원들을 하고 지금 현재 아니. 법조인과 선관위가 모두가 아니, 한편인데 한패라도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여론화되잖아요. 그러면 국회도 법을 빨리 바꿔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현재 그 말씀은 본인이 바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지.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마치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저 거를 민주당을 보세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인두급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네. 제 먼저 주변만 해도 다 민주당이야. 검찰- 80% 검찰 이상이. 있잖아요. 예.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수사를 해보니 이렇구나. 네. 확인이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나 자존심 상해서 대통령 못 하겠다. 사표를 내면 60일 내에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현재 환경이 온통 아니 이제 환경이 그렇는데 지금은 60일 지났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 없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이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 없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새로 그래 선거를 되는 게 되면은 아니에요. 몰랐던 사람들이 눈을 떠요. 눈을 뜨면서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아니요. 그것도 그거는 기술이에요. 기술을 잘 물론 발휘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관심이 없어. 지금 사람들이. 이게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카메라를 켜놨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끄고 이따가 합시다. 끄고 나면 네, 제가 이 말씀을 이게 드릴게요. 이제 민주당이 그래 분탕을 놓고 내가 아까 조건을 붙였죠. 단체를 굳건한 단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형성이 좀 안 됐다는 지금 현재 거죠. 모든 요새 그 5일 반드시 굳건한 단체를 딱 만들어 놓고 해야 왜 그러냐. 자기가 선언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뺏겨버려요. 단체가 없으면 뺏겨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환경 조성이 안 됐기 네. 때문에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잠깐 그 얘기는 내가 그만하시면 좋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가 있나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부정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싸우는데 시골에 있는 우리 친구들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지금도 네. 정치 얘기하지 몰라요. 말라 너무 그래요. 없어요. 그 사람들 몰라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 해도 언론이 말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럼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희망사항이에요. 나간다니까. 그거는 희망사항이니까 안 제 된다니까, 생각에는 그건 안 그거는 되는 거예요.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렇게 될 정도면 우리나라 지금 반석이 돼 있다고요. 근데 안 돼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윤석열 이제 딴 대통령이 방법이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국민들끼리 스스로 저거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대학이나 뭡니까 저 세미나나 포럼 하면서 계속 알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정치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이제 알리면서 문제는. 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젊은 층을 두드리면서 하고 아까 모성애 호소한다 했잖아요. 모성애 여성의 단체들 전부 다 호소를 해가지고 만약 합의가 되면은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합의가 되면 누구랑? 그 여성 단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여성단체 많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다 모여 합의가 되면은 딱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저기 뭐 거의 이제 얘기 거의 안 됐어요. 저는 이제 네, 이제 마무리 마무리. 하고 이제 끝내죠. 제가 지금 네. 이제 2시간 가까이 이제 설명하고 질문하고 답변했는데요. 부정선거는 내년 4월 10일 날 선거도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부정선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내년에. 많습니다. 내년에.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 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경제적으로 폭망되고 이러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폭동이 나가 이거 선거 질서가 바로 잡히면 되는데 잘못 잡히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해소를 못 시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떨어지면서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또 뭡니까? 희한한 이상한 상황에서 살아갈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게끔 하려면 우리가 계속 알릴 수밖에 없다. 할머니 제가 할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 예.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에 마무리. 모처럼 나갔더니 윤석열 퇴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가 없어요. 왜 화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어디 뭐 지령을 받는 것 같아요. 민노총 지금 그런 세상이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첫째는 깨우치는 거가 최고인데 지금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를 통해서 이걸 전국민 네. 개명 운동이 제일 아까 저는 그 당신의 한 표가 한다면서 그 시연회도 하고 하잖아요. 네. 시연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회원 가입하도록 해가지고 네. 조직화 작업도 하면 같이 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직을 굳건하면 이런 조직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간다. 미안하지만 좀 협의를 좀 내주시고야 움직일 수 있다 하면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가시면 조직화 되면은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어쨌든 긴 시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네, 한번 다시 더. 또 아, 다음에는 무작위 이제 질문하세요. 무작위. 무작위. 예. 무작위 질문은 감사합니다. 무작위 아는 예, 대로 답변해 돼요. 사실 우리가 조금 그동안 확실히 몰랐던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또 스패너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이 너무 네. 귀 기울여서 잘 들으니까 네. 우리 디제스터 무님이 저 시종일관 잘 경청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그 디제스터 무님 화이팅. 예,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그동안 가세현 서포터즈로 일하셨던 유튜버님 이름이 아까 뭐였더라? 아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좀 아이고, 오늘 참 그분을 진짜. 오늘 같이 근데 하셨고요. 너트남이 나무 밑에서 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 예, 오늘 아주 여기 느티나무 밑에서 아까 우리 노태학이 뭐라 그랬지? 그걸? 규탄 집회 한 지금요. 데서 좀 떨어진 데서 내년 선거까지 선거에 노태하기가 계속 위원장을 있으면요 절대 안 돼요. 선거관리 안 됩니다. 정치는 다 알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다 이제 물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 윤 그냥 대통령이 좋은 사람을 넣어가지고 진행해야 돼요. 예, 이번에 정말 좋은 사람이 그 자리 딱 들어가고 우리 윤 대통령이 정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정치를 이끌어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같은 이런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1시간 50분 정도를 같이 했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성정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선거법의 보물 같은 분이세요. 예, 선거법의 보물 정말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나라 선거제도 바꾸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응원을 보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드보라 빛. 아이고 오늘 촬영하신다고 그리고 고생했습니다. 늘 좋은 날 TV님이 요새 정말 열심히 나오세요. 늘 좋은 날님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가 봐요. 네, 네. 발도 다쳐갖고 빗다가 있거든요. 바닥에 앉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